트럼프 행정부는 미 입국 이민자들에게 최소 5년간 복지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한 사소한 거짓말은 시민권을 박탈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한인회 측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개의 독립 채산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공식 밝힘으로써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원하는 미국인들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입국 이민자들에게 최소 5년간 복지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 취득 후 5년 전에는 어떠한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뒷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 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 규제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행 이민법은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은 어떠한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여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입국 후 5년 내 생활 보장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 태양광 패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주장해왔던 콘크리트 국경 장벽이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태양광으로 장벽을 치겠다면서 사실상 궤도 수정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한 사소한 거짓말은 시민권을 박탈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권 박탈로 개인에게 돌아갈 피해와 공권력의 남용도 우려됐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22일 연방대법원 9명의 대법관들은 보스니아 난민 자격으로 1999년 미국으로 이민 온 뒤 2007년 시민권을 취득한 디브나 맨슬렌작의 시민권 철회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시민권 철회 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방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맨슬렌작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남편이 전범을 저지른 세르비아 반군에 복무한 경험을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을 들어 시민권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맨슬렌작은 이로 인해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남편과 함께 세르비아로 추방됐습니다. 맨슬렌작은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맨슬렌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레나 켈리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너무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민권 신청 시 거짓이나 은폐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은 뉴욕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지만 한인회나 한인회관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한인회 측과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22일 제35대 뉴욕 한인회 전반기 1차 정기 이사회에서 김민선 회장은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한인회와 한인회관과는 별개의 독립 채산제이며 사실상 회관 6층을 빌려 쓰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지난 4월 15일 플로싱에서 열렸던 오픈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이 같은 임대 계약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 건립이 완료되면 한인회와의 임대
임대 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이민사박물관은 김 회장이 추진한 사업이지만 박물관 운영 예산을 위한 은행 계좌도 따로 개설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임대 계약은 약 8개월 후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박물관 외에도 6층 공간을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해 임대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 회장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현재 회관 6층 공간은 개보수 공사를 거쳐 재단장된 상태라며 공사 이후 $500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몇 차례 전시회 공간으로 임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전반기 회관 지출 예산안과 집행부 예산안을 승인하고 문영철 부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추방 위기에 놓인 9.11 테러 현장 근로자를 사면했습니다. 희생과 환원의 삶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월 ICE 검문에 걸려 구금됐던 콜롬비아 출신 48세 칼로스 카도나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21일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주지사실은 이번 사면이 카도나의 미국 체류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도나는 9.11 테러 현장에서 만난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판 전과 등 2건의 경범죄 전과로 추방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시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도나는 9.11 테러 이후 건설 회사에 고용돼 일하며 4개월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그라운드 제로 건물 잔해 제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카도나가 30년 넘게 미국에 살며 가정을 꾸리고 9.11 테러 현장에서 잔해 제거 작업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에서 받은 것을 환원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ICE에 체포된 서류 미비 이민자는 4만 1,300명에 달하며 카도나도 이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폭탄 증언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트럼프 간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공식 밝힘으로써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과의 대화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녹음 테이프는 코미 전 국장의 폭탄 증언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트럼프 대통령 간 진실 공방의 진위를 가릴 스모킹 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FBI 수사 중단을 요구했느냐가 특검 수사의 핵심입니다. 만약 코미 전 국장의 주장대로 수사 중단 압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인 사법 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녹음 테이프 존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녹음을 하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녹음 테이프의 존재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으면서 나와 제임스 코미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 또는 테이프가 있는지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녹음 테이프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총기 난사와 각종 총기 관련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원하는 미국인들은 52%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친 성인 남녀 3,9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0%는 현재 총기 규제가 대체로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단 18%였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총기 소지 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잘 나타내 준다고 풀이하며 특히 총기 소유자들과 총기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입장차가 크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의 47%는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총기 소유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으며 34%는 총기 소유 권리는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9%는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74%가 개인
개인의 자유를 위해 총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했고 총기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은 35%만이 같은 답변을 해 양극 간 간극이 컸습니다. 주정부 폐쇄의 우려가 뉴저지주에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주정부가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저지주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30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주지사와 의회가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주정부 폐쇄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교육예산 지원금과 약물 중독 재활 치료비 마련을 위한 방안입니다. 스타레저는 22일 익명을 요구한 주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의회가 제시한 교육예산 추가 지원금을 승인해주는 대신 건강보험회사로 부터 주정부가 약물 중독 재활 치료비 예산 3억 달러를 걷어들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는 건강보험회사로부터 주정부가 약물 중독 재활 치료 비용 예산을 확보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상원 공화당 소속 16명의 의원들은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민주당의 정치적인 뒷거래를 거부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상정한 예산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06년 뉴저지 역사상 최초로 주정부가 폐쇄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범죄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 등은 줄었지만 빈집털이 등 단순 폭행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올해 1에서 5월 집계한 지역별 범죄율 통계에 따르면 팰리세이스 파크를 포함 포트리, 레오니아 등지에서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는 전체 범죄 건수가 69건에서 49건으로 29% 줄었습니다. 차량 절도와 폭행 등 전체 범죄 건수가 크게 감소한 데 반해 빈집털이 절도는 7건에서 10건으로 늘었습니다. 포트리는 전체 범죄 건수가 150건에서 145건으로 3.3% 줄었습니다. 다만 빈집털이 범죄가 지난해 동기간 18건에서 25건으로 38.9%가 증가했고 단순절도도 60건에서 70건으로 16.7% 늘었습니다. 레오니아의 경우는 단순 폭행에 대한 범죄만 지난해 1건에서 3건으로 증가했을 뿐 전체 범죄 건수는 18건에서 15건으로 줄어 16.7%의 범죄율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리치필드는 인근 한인타운과는 다르게 전체 범죄 건수가 31건에서 53건으로 71% 증가했습니다. 학교 주변 과속 감시 카메라를 늘리면서 과속이 줄고 보행자 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학교 주변 과속 감시 카메라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1일 뉴욕주 상하원은 뉴욕시 학교 주변 과속 감시 카메라 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먼저 지난 5월 상정된 데보라 글릭 의원의 법안을 가결했으며 이어 상원은 같은 달 상정된 호세 페랄타 의원의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현재 최대 140곳으로 설정된 뉴욕시 학교 주변 과속 감시 카메라 존 허용 상한선을 최대 29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연간 최대 50곳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안은 또 안전과 기존 교통 패턴을 고려해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카메라 존 내의 운전자들에게 카메라가 작동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메라 존 진입 최소 300피트 전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경고 사인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스쿨존 감시 카메라 확대는 티켓 발부로 시정부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의회 통과가 쉽지 않았지만 과속과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법안이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최근 시교통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에서 16년 3년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학교 주변의 과속 운전은 63%나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CBB뱅크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CBB뱅크 이사진은 오늘 LA 한인타운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홀딩 컴퍼니인 CBB뉴코와 CBB뱅크가 합병한 지주사 CBB뱅콥의 설립을 의결하는 한편 빠르면 다음 달 지주사 설립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CBB뱅크 측은 이번 지주사 설립을 계기로 앞으로 CBB뱅크의 상장과 고객의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로우를 하고 M&A도 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자금도 많이 모아야 되는 거고 또 퍼블릭에 나가서 우리 주식의 유동성도 많이 크리에이트를 해야지 또 우리 주주들께 정말 좋은 리턴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퍼블릭 컴퍼니가 되는 것은 저희의 그 얼티밋 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향한 그 스텝을 내딛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와 함께 오늘 총회에서는 박순환 이사장 등 기존 6인 이사에 대한 내년 주총까지의 임기 연장이 확정됐으며 외부 회계감사 법인을 크로우 홀워스로 지정하는 안건 역시 통과됐습니다. 한편 오픈뱅크도 오늘 LA 다운타운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최화섭 이사장을 비롯한 민킴 행장 등 8명의 이사 유임을 확정했습니다.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공공보건교육국과 LA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LA 노인국은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시더스 사이나이 의료진들이 유방암 검사를 비롯한 안과 진료, 혈압 체크, 치아 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실시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무료 안경도 제공됐습니다. 한편 시더스 사이나이 측과 LA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는 앞으로도 한인 노인들을 위해 더욱 다양한 무료 검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더 많은 H-1B 비자를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 의원은 고도로 숙련된 비이민 한국인에게 비자를 제공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이잭슨 의원은 2015년에도 IT, 엔지니어링, 수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등 이 분야를 전공한 한국인에 대한 H-1B 비자 발급 확대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도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영인 뉴욕 한인의 위안부관 및 소녀상 건립 기금 모금 골프대회 대회장은 21일 뉴욕 한인회에 후원금 $50,000를 기탁했습니다. 스포츠 의류기업 터보 홀딩스 창업자이며 현재 부동산과 골프장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회장은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과 이세목, 이정화 전 한인 회장 등을 만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소유하고 있던 연방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4번도 함께 기증했습니다. 설창 앤드류박 장학재단이 2017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가을 대학 진학 예정자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8명에게 각 $3,000를 지급합니다. 특히 올해 강원대학교 법대에서 초빙 교수로 첫 강의를 시작한 박 변호사는 동대학원생 2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베이언 브릿지의 막바지 공사로 인해 주말 통행과 주중 심야 통행이 금지됩니다. 2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26일 오전 5시까지 베이언 브릿지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평일은 오후 7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이 시간 고달스 브릿지로 우회해야 합니다. 또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금지시켰던 차량 통행은 재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습도가 낮은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가끔 흐리는 날씨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